네, 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사족 워킹봇 만들기 여섯 번째 강좌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족 워킹봇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메이커 센터의 어떤 공간에서 우리가 만들게 될 건지, 대면으로 할 적에, 그리고 어떤 장비를 쓰게 될지, 그리고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대면 수업의 그 사전적인 부분이죠. 우리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건데에 대한 부분을 쭉 그러니까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어, 정확하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준비를 해서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최종 결과물은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그 과정을 쭉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어떤 그 사진 컷을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이 부분, 이렇게 우리가 설계한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품이죠. 파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생긴 거, 저렇게 생긴 거, 뭐 기어, 링키지, 뭐 이런 부분들, 뭐 크랭크 이런 것들 하나씩 다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조립하는 과정이 있겠죠. 그리고 몸통이 다 몸통하고 다리 다 완성이 되면은 조립이 완성이 되고, 거기에 아두이노로 간단하게 이제 코딩을 하는 부분까지, 그래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것까지, 그게 이제는 결과인 거죠. 최종 결과물인 거죠. 그렇게 완성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음,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어떤가요? 이 그림을 딱 보자마자 복잡하다라는 느낌이 나나요? 내가 하나 그렸던 메커니즘인데 라는 생각이 드나요? 이 다리가 4개짜리 이제 그 사족보행 트로트봇인데, 각각 다리가 움직이는 한 컷인 거죠. 그래서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다리 하나 메커니즘 만든 거 4개를 합쳐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계를 하는데요. 이 이제 구체적인 자료가 이런 식으로 그 치수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링키지 프로그램으로 이제 만들어 보는, 그려 보는, 그리고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도 이제 확인을 해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트로트봇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이렇게 메인 풋과 뒤에 이제 힐이 있는 이런 메커니즘인데요. 이것도 사실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게 다리 하나를 연결해주는 링크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잡아주는 부분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메커니즘, 링키지 메커니즘 중에, 트로트본 메커니즘 중에 가장 심플한 그러한 형태의 모형을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이제 이걸 가지고 그 만들자라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 도면과 치수가 나와 있는 도면과 이 그 치수가 나와 있는 대로 이 목재 원목에다가 이렇게 스케치를 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그 도면 그대로 이제 오려서 그거를 나무에다 붙여놓고 잘라도 한 방법이긴 한데요. 나중에 이제 붙여놓고 다시 또 그거를 띄어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띄어낸 다음에 또 갈아내는 그러한 공정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여기 이렇게 그 컴퍼스로 그리고 길이만
전체 길이 여기 센터에서 센터 큰 원과 작은 원의 센터에서 센터가 길이가 얼마다라는 것만 알게 되면 여기다 원 그리고 이렇게 선을 그으면은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이런 형태로 나온 부분을 다시 이렇게 조각조각 내는 겁니다. 완전히 이렇게 너무 작게 조각조각 낼 필요는 없고요. 이게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야지 아무래도 자르기가 편하니까 요거 한 2개 정도씩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이 목지에다가 이렇게 하고 내가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길이가 얼마인지 재보지 않으면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리고 이 조금밖에 차이 안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길이가 있어서 여기다 이렇게 그 110이면 110, 60이면 60, 80이면 80 이렇게 써서 구분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 부분은 아까 이거는 넓은 거죠. 이게 22짜리, 그러니까 22mm예요. 이 넓이가 22mm짜리라 이 원이 큰 게 있기 때문에 22mm짜리를 쓴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작은 거는 여기 8입니다. 그러니까 두께도 8이고 넓이도 8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 이 좁은 부분은. 그리고 그 좁은 부분만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치 나무젓가락처럼 생긴 부분들도 만들어 놓으면은 아무래도 이 나중에 요 동그란 부분만 잘라서 동그란 부분만 살짝 살짝씩 갈면은 이렇게 생긴 그 파트들이 완성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단계로 가면 아까 그 먼저 스케치하는 것과 나중 스케치하는 거 요거는 8mm짜리와 요거는 22mm짜리 넓이가 다른 그런 부재가 이렇게 쌓이게 되고요. 이거를 잘라야 되겠죠. 무슨 장비로 자르면 될까요? 곡선을 자르는 이 스크롤소를 장비를 이용해서 자르면 됩니다. 이건 뭐 다음 영상들은 그러니까 다음 회 영상들에서 이 장비 잘 사용하는 방법과 이 실제 그 영상으로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런 식으로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어떻게 잘라낸다 이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 실톱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아까 잘라낸 부분을 이렇게 둥그렇게 잘라내야 되고요. 이 부분을 깔끔하게 잘라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선 이 선이 항상 보이게 잘라내고요. 나중에 디스크 샌더로 살짝 갈아주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해주면 가장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크롤소는 이 아래쪽에 이 다이얼이 있습니다. 다이얼 스위치가 있어서 속도를 400에서 1400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나한테 맞는 속도를 조절하는 게 좋고요. 너무 빠르다고 잘 잘리는 건 아니고요. 이게 그 톱날 위아래로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보통은 학생들이 약 900에서 1000 사이에다 놓고 하면은 가장 편하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0 우선은 1000 이하를 넘지 않게 조절을 하고 쓰시면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라낸 부분을 디스크 샌더를 이용해서 여기 깔끔하게 갈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이 갈아내도 선이 살짝은 보이는 정도, 뭐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선의 반을 갈아낸다. 뭐 샤프가 0.5다 그러면 0.25mm를 갈아내는 느낌으로 살짝 갈아내면은 가장 완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부분을 갈아내고 이 디스크 샌더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다시피 이 부재들은 이 바닥에 이렇게 딱 붙여서 갈아줘야지 안전하게 갈립니다. 안 그러면은 요 틈이 되게 좁아 보이는데
이 틈으로 빨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목재들이.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부분을 갈아주고요. 단 여기서 디스크 샌더로 갈아주기 좀 어려운 부분은 이렇게 안쪽으로 파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라줄 적에 스크루스로 잘라줄 적에 이 안쪽 부분은 나중에 갈아주기 이거는 수작업으로 그 플랫샌더라고 그 금색 모양으로 된 그 사포 네, 그러니까 쇠로 된 사포가 있거든요. 그거를 갈아주면 되는데 일도 많아지고 또 깨끗하게 갈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 더 신경을 써서 잘라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자를 적에 스크롤스로 자를 적에 천천히 더 집중해서 잘라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요 부분, 지금 이게 수량이 많죠, 그렇죠? 이렇게 생긴 모양과 이렇게 생긴 거, 큰 거, 작은 거, 또 양쪽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에서 수량이 많죠. 그래서 우선 뭐 하나 자르고 하나 갈아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몇 개씩, 뭐 두세 개씩 잘라낸 다음에 다시 갈아내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한 세트가 되는 거죠. 다리 하나에 한 세트가 이렇게 준비했던 부분을 그 도면과 일치시켜서 이렇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그란 부분은 여기도 디스크 샌드로 갈아주는 거고요. 요 부분은 좀 갈아주기 어려우니까 좀 집중해서 잘라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꽃장되는 부분과 요 작은 부분은 다 잘라내고 디스크 샌드로 깔끔하게 갈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구멍을 다 뚫어야 되겠죠. 표시해 놓은 이 센터 되는 부분 이게 4mm, 4mm죠. 다 반지름이 이제 4mm인 겁니다. 그래서 구멍을 이렇게 뚫어주고요. 3mm로 구멍을 뚫어줍니다. 다 이제 뚫어주고요. 여기는 5.5mm 여기가 이제 움직여 5mm짜리 축에 5.5mm로 뚫어야 이렇게 잘 움직이겠죠. 그래서 5.5mm로 뚫어줘서 이런 형태 한 세트를 만들어 주면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모양들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사족보행 두 개의 트로트봇을 합치어서 8개, 8쪽으로 만들어서 제자리에서 이제 360도 이제 회전한다든지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파트들을 곱하기 2배로 만든 그러한 수량입니다. 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수량이 많아지죠. 자, 엄청 많고 또 여기 이제 파트들도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단계로는 우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파트들을 이제 조립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면이나 샘플이 있다라고 하면은 샘플을 보고 그대로 이걸 붙여주면은 조립을 하면은 되고요. 여기서 그 확인을 하셔야 될 게 먼저 이제 좀 선행돼야 되는 게 여기 보시면은 요 이렇게 생긴 요 지그가 있습니다. 지그라는 거는 뭔가 그 각도라든지 뭐 치수가 계속 반복적으로 쓰여질 적에 뭔가를 맞게 틀을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의 각도가 요 작은 것과 요 긴 것의 각도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110도라는 각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각도를 그 아까 그 지그를 이용해서 미리 붙여 놓고 이 작업을
하게 되면은 훨씬 이제 조립하는 작업을 하게 되면은 훨씬 편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상태는 지금 이제 가조립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축이 이렇게 2.5mm짜리 나무 이제 봉이 이렇게 꽂혀 있는 상태고요. 이거는 5mm짜리 나무 바가 이제 꽂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조립을 해보고 이제 이 움직임이 정확하게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렇게 본드로 이제 붙여놓고 잘라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메커니즘, 다리에 해당하는 메커니즘 하나가 완성이 되고요. 이 부분을 이제 여러 개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수량이 엄청 많아지죠. 그래서 똑같은 과정으로 가조립한 부분을 우선 맞춰보고 이 부분, 이 각도 110도로 맞춰서 본드로 이제 붙인 다음에 미리 이 형태로 계속 이제 조립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본드로 붙여놓고 이 부분 다 붙여놓고 다 이제 나중에 여기 봉을 박았던 발을 나무발을 다 잘라내서 딱 일치하게 하면 되고 겹치는 부분은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잘 꺾일 수 있도록 정리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꺾이는 부분이 뭐가 걸린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갈아내서 이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마감 처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포로 갈아내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겁니다. 자, 이게 사진으로 이제 보니까 그 되게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준비하는 게 실질적으로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내가 뭐 다리 4개다. 요 지금 사족보행으로 하니까 다리 4개를 완성했다. 메커니즘. 그러면은 되게 많은 진도가 나갔다라고 거의 이제 뭐 절반의 진도가 나갔다라고 그래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리 다 만들었으면 이제 뭘 만들어야 될까요? 그쵸, 몸통이죠. 몸통 만들어지는 과정인데요. 우선 그 치수를 보고 스케치를 하고요.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잘라내야 되겠죠. 지금 뭐 2개가 필요하니까 나란히 2개를 그려놓고 자 이렇게 잘라냅니다. 잘라내고 여기는 디스크 샌드로 또 갈아주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도 이제 가운데에도 여기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요 나중 공정인데 요 하나 둘 세 개가 나중에 이제 구멍이 뚫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도 이 센터하고 센터 정 가운데에 또 구멍을 뚫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체 그러니까 사족보행이다 그러면 몸체는 2개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양쪽에서 잡아주는 것만 있으면 되니까 요거는 4개 이제 8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4개를 만들어 것이고요. 이거는 원인데요. 이제 크랭크를 만들기 위해서 크랭크는 전에 설명드렸는데 원 회전 운동을 상하 좌우의 운동으로 만들어주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 크랭크를 만들어서 그 서브 모터 하나가 돌게 되면 기어를 돌려주고요. 기어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다가 서브 모터를 이용해서 돌려주게 되면 양쪽 기어는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돌게 되겠죠. 그렇죠? 같은 방향으로 돌고 그 같은 방향으로 도는 부분에 크랭크를 양쪽에 이렇게 4개죠. 이렇게 잡아주게 됩니다. 그럼 크랭크가 이렇게 한 바퀴씩 돌겠죠. 마치 자동차 굴러가듯이 이렇게 형태로 모양이 생기고요. 그 생긴 모양에다가 여기에서부터 여기 축 하나에
이게 50이다라고 하면 40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구멍을 하나 뚫어줍니다. 5mm 뚫어주면 그 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축이 하나가 이렇게 뻥 뚫어진 부분을 이렇게 한 회전할 때마다 이런 움직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크랭크 모양으로 이렇게 원 모양으로 사족 보행이면은 4개, 8족이면 8개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요 부분은 요 작은 원이에요. 큰 원 아니고 작은 원인데요. 나중에 이제 뭐 5mm라든지 아니면은 구멍을 뚫어서 5.5로 구멍을 뚫고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5.5니까 헐렁헐렁하잖아요. 그래서 헐렁헐렁하면 이렇게 빠지는데 빠지는 것을 이렇게 바깥에서 이제 플러그라고 해야 되겠죠. 플러그 여기 이렇게 꽉 껴서 바깥으로 빠지지 않게 나오는 그러한 부재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파트가 있는데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다 이렇게 작은 이제 직경이 10이에요. 그래서 큰 반지름이 20인 비교적 작은 원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놔서 그걸로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플러그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이제 말씀드린 중심축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 바깥으로 이 크랭크의 역할을 하게 될 이 축을 꽂을 5mm 축을 꽂아야 되니까 5mm짜리 드릴 비트를 사용해서 구멍을 뚫어줬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체에도 구멍을 뚫어줘야 되고요. 여기 말씀드린 대로 아까 가운데에도 이 센터하고 센터 정 가운데에도 구멍을 뚫어줘야 됩니다. 아까 이제 플러그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플러그에 해당하는 부분도 이렇게 가운데 구멍부터 뚫어주고 잘라내야 나중에 잘라낸 다음에 구멍을 뚫기는 되게 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구멍을 정확하게 뚫어 놓고 이 겉에 외곽선을 잘라서 원 마치 반지 모양처럼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스크롤소로 잘라내야 되겠죠. 스크롤소로 잘라내고 이 끝부분은 디스크 샌드로 다시 이쁘게 갈아내야 됩니다. 자, 이제 몸체 이렇게 2개가 완성이 됐고요. 그거를 이제 중심 이 양쪽에서 이제 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그 일치해야 되겠죠. 구멍이나 이 2개가 크기가 딱 일치해야지 이렇게 삐딱하게 꽂히지 않고 정확하게 이 부분이 정확하게 꽂혔을 때 이 모양새가 자세가 딱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어를 만들어야 됩니다. 기어는 10개짜리와 또 11개짜리 뭐가 10개 11개냐면 기어 이빨 개수가 10개짜리 11개짜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기어를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고요. 기어를 3개가 완성이 돼야 됩니다. 양쪽에 이렇게 구멍을 뚫은 거 아까 3개 뚫어야 된다 그랬죠. 이쪽 저쪽과 일치하게 그렇게 끼워 놓습니다. 이 부분은 양쪽에 그 축이 정확하게 맞게 끼워 놓고 조이는 그런 이제 부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어가 3개가 들어가서 정확하게 맞게 되고요. 이 양쪽에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크랭크를 양쪽에서 이제 잡아줘서 껴줘서 마치 자동차처럼 자, 그러니까 크랭크를 껴주기 전에 이 기어가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이 양쪽 4개는 나중에 크랭크를 끼울 거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움직이지가 않겠죠. 양쪽에서 걸리니까요. 근데 가운데 거는 이게 쏙 빠져나갈 수 있어서요. 요 작은 아까 그 반지 모양으로 만든 플러그를 여기다가 본드로 고정시켜줘서 뒤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막아주도록 그렇게 제작을 합니다. 이 부분도 기어 세게 됐고 여기에 플러그를 끼워 놨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지금 한쪽만 크랭크 원, 아까 제일 큰 원이었죠. 큰 원이 되는 크랭크의 기계 요소를 사용하게 될 큰 원을 갖다가 이제 꽂아 놨습니다. 그래서 오른쪽만 일단 다 꽂아 봤고요. 왼쪽까지 다 4개를 다 꽂은 형태입니다. 옆에서 보면은 이런 형태로 되어 되겠죠. 그렇죠? 마치 여기 자동차 같죠. 수레에다 이제 이 바퀴를 달아놓은 형태의 모양이 되고요. 여기도 이제 하나, 둘, 셋, 4개 양쪽을 다 크랭크를 다 설치를 했고 안에 플러그 설치됐고요. 기어가 이제 빠져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안에 걸 돌려주면 양쪽이 같은 방향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개 이제 똑같은 모양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되게 그 진도가 이제 확 나간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자, 갑자기 이렇게 다리가 4개가 생겼습니다. 아까 보시면은 여기에 원이 있고요. 이 기둥 있죠. 몸체 양쪽 잡아준 거. 그리고 안에는 기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양쪽에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거는 이건 잘라내면 안 되고요. 이만큼씩 5mm씩 이상씩 길이가 500이죠. 그러니까 500 이상, 그러니까 50이죠. 50 이상씩 50mm 이상씩 여기를 고정을 여유 있게 고정을 해주고요. 나중에 이 다리가 여기에서 잡아줘야 되는 여기 앙카 부분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다른 부분들은 이제 조인트 연결 부분으로 쓰이는 거고 이 원은 고정되어 있는 부분으로 완전히 잡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회전은 가능한 형태로 그렇게 잡히는 부분입니다. 이 밑에 그래서 다리를 하나, 둘, 셋, 4개를 설치해 놓게 되면은 이 이제 외형으로 보여지는 트로트새 모양새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다음 단계로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플러그를 이제 꽂아줘야 되겠죠. 다 꽂아주고 잘라내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다시 맞춰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크랭크의 각도가 정확하게 좀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족보행 하려면은 앞발과 뒷발이 이렇게 교차되는 형태로 또 뒷발과 앞발 그다음에 오른쪽 발과 왼쪽 발에 이렇게 양쪽에 그 교차되는 뭐 룰이 있거든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대로 크랭크의 방향을 조절해 주게 되면 움직일 때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자 이제는 최종 이거는 이제 사족보행을 2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움직임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했던 사진인데요. 자,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브모터 이제 2개 있고요. 서브모터를 직접 여기다가 배터리나 이런 걸 내장하지는 않고요. 그 전원하고 컨트롤 선을 뒤로 빼서 별도로 조절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그 코딩을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이거 8족으로 만들어서 이게 4족 두 개를 합치는 형태로 만들어서 이 서브 모터 두 개에 가변 저항기 두 개, 포텐시오미터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아두이노 보드 하나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요. 굳이 이렇게 그 만약에 4족 보행이다라고 하면은 서브 모터 하나하고 포텐시오미터 하나, 아두이노 보드 하나 이렇게만 있으면은 어,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생긴 최종 모델이고요. 앞에 밑에 그 아두이노 보드를 목재를 잘라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조절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코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딩하는 부분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또 전혀 이제 처음 해보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잘 코딩을 하는 친구들다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직접 뭐 집에서 이제 해올 수도 있고요. 만약에 처음 보는 분이다라고 해서 전혀 모른다라고 하면은 일정 부분 뭐 코딩된 부분을 공개를 해서 여기서 이제 업로드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고요. 실제 지금 뭐 유튜브라든지 많은 그 교육 자료들에 있어서 다 공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찾아보면은 뭐 서브 모터 하나를 포텐시오미터로 제어하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코딩을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이런 형태로 코딩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코딩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좀 더 나중에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은 블록 코딩인데요. 그 처음 아두이노는 이제 뭐 C 언어 기반이라서 조금 더 뭐 코딩하고 이런 게 되게 어색할 수 있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블록 코딩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엠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이제 초음파 센서로 서브모터 제어하는 그러한 그 것을 이렇게 스케치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아주 간단한 그 스케치 이걸 가지고 코딩을 가지고 블록 코딩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아두이노 버전으로 여기에 컨버전이 가능이 됩니다. 이렇게 아두이노에서 사용할 수 있게 시오노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바꿔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아두이노 보드에 업로드해서 그러니까 다운로드해서 그 부분을 이제 업로드를 다시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어, 이 지금 블록 코딩 한 것을 아두이노 보드에 이렇게 업로드 할 수 있다라고 그걸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놓은 거고요. 그래서 코딩하는 것 자체는 뭐 실제 뭐 개발하고 그러려면은 그 컴퓨터 언어를 정확하게 배워서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 부분 실제 짜놓은 프로그램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형태로 이제 교육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블록 코딩도 그렇게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하기 편하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어서 이용하기 편하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블록 코딩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그 완성된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음파 센서 놓고 이거는 그 사족보행으로 되는 그 포텐시오미터가 아니라 여기 초음파 센서를 사용한 그러한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초기 모델인데요. 여기에
위에 그 메인 훅과 힐이 있는 어, 그러한 모델로 이제 제작을 했던 겁니다. 실제 우리가 만드는 그러한 모델은 이 메커니즘보다 약간 간단한 메커니즘, 처음에 소개시켜 드렸던 그 초기 모델로 설계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걸어 다니는 메커니즘으로 워킹봇을 이제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족으로도 한국에서는 잘 걸어 다니죠. 초음파 센서 감지하고요. 뒷걸음질 치고 다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요거는 이제 배터리인데요. 요 초음파 센서와 요거 지금 우리 지금까지 그 설계해서 만들었던 이 지금 사족 보행 두 개를 팔 쪽으로 두 개를 쌍둥이 로봇처럼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붙여놔서 한번 영상을 한번 볼까요? 네, 지금 그 동영상이 끊겨가지고요. 유튜브에서 직접 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기 초음파 센서를 가진 이게 스스로 움직이는 거죠. 이건 초음파 센서로. 그리고 여기는 그 다리 8개를 가진 컨트롤 가변 저항으로 조절할 수 있는 360도 회전할 수 있는 그런 트로트봇을 한번 두 개를 같이 동시에 움직여 봤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사실 이 그 다리 하나 메커니즘들을 그 정성껏 잘 만들어야 이 지금 다리 8개가 다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이런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다리는 4개짜리는 4개짜리도 그렇고요. 그래서 쉽진 않지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잘 이제 가공을 하면은 충분히 완성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이제 뭐 오산 메이커 센터에서 만날 어떠한 그 실제로 이 지금 온라인 강좌 말고 대면으로 만나게 되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